작은 서점. 내 일본인 친구의 이름은 다카하시 하루오인데 그는 일본인답지 않게 여행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이장욱의 소설 절반 이상의 하루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일본인 하루오가 어느 날 부산 뒷골목을 찾아오면서 기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마련된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그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죠. 소설가 장유진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를 언뜻 보기에는 꽃잎처럼 여리여리하고 MBTI도 왠지 극내향 대문자 I일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코너 준비도 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개인 SNS에 작은 서점 홍보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2회차 뵙는데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요즘 뭐 인기 실감하고 계시고 책과도 너무 이 계절이 또 잘 어울려서 요즘 오프라인에서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신나죠? 네. 여태까지는 이제 네. 소설만 썼었는데 네. 소설은 이제 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만들어진 인물의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제 얘기를 쓰다 보니까 좀 저랑 더 가까워졌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독자분들. 네네. 첫사랑 이야기나 지금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나 또 뭐 네. 가족들 이야기나 이런 은밀한 사적인 이야기를 제법 많이 제가 좀 놀랄 정도로 풀어내셨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 베프 예진 네. 아직 잘 지내고 계시고 그럼요.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좀 모셔오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좋죠. 그 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졌어요. 네. 내 기억에 외장하듯. 네. 나도 이런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누구한테 야 그때 한 10년 전에 그때 왜 우리 프로그램 출연했던 그분 이름이 뭐더라 뭐 등등 해가지고 네. 물어보는 그 이제 뭐 회사 동료들이 있어요. 네. 기억에 외장하드였구나. 그 단어를 되새기면서 내 친구 관계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네. 오늘의 책갈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책갈피 주제는 여행입니다. 아, 여행이요. 네. 누구나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데 장유진 작가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예요? 이번에 제가 쓴 책이 여행 에세이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이제 사실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을 쓰려고 여행을 간 게 아닌데 그 여행을 하면서 내내 이 여행을 글로 남겨야겠다. 네.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지만 에세이로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친구와의 우정을 남기고 싶어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몰랐던 거를 좀 깨닫게 해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행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약간 세대 차이도 좀 느꼈어요. 이제 MZ세대고, 저는 무슨 세대? 저는 X세대?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근데 저희한테는 여행이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 이런 것도 이제 극히 소수들만 갔었고, 또 네. 직장 다니면서도 해외를 이렇게 쉽게 가는 그런 세대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은 그냥
가자 하고 바로 뭐 표 끊고 가잖아요. 저도 좀 찔리는데 네. 저도 이제 MG G는 아니고 약간 M쪽 앞쪽이라서 네.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에세이가 네. 사실은 재작년에 간 여행이긴 한데 그 전에 15년 전에 이제 교환학생을 갔던 곳을 다시 간 거라서 그 15년을 돌아보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15년 전 여행할 당시에는 구글맵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종이지도 들고 다니고 종이지도 세대세요? 네, 종이지도 들고 다니고 네. 그 유럽 여행 같은 거 할 때 배낭여행객들이 가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네네네. 아시나요? 알아요. 그럼 약간 공유가 되네요, 우리가. 그럼요. 많이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네. 분이 아니셨구나. 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제 그 유스 호스텔 같은 데서 PC 그 공용 PC에서 예. 접속해서 막 이 골목에서 꺾어야 돼 이런 거 막 머리로 외우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에서 제가 느낀 그 여행은 정말 다른 차원의 그 정말 요즘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좀 더 본격적으로 이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행하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음악 한 곡 듣고 좀 분위기 좀 으쌰으쌰 한 다음에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떠나는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떠나는 날 듣고 왔습니다. 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소설가 장유진의 책갈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행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작품들 사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소설 들고 오셨나요? 네, 이장욱 소설가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절반 이상의 하루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장욱 작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장욱 작가님은 네. 사실 원래 시로 먼저 데뷔를 하셨고요. 시인이시기도 하고, 네.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또 평론도 문학평론가셨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문학계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나 네. 뭐 지금 떠오르면 임소라 작가님처럼 이제 시나 소설 이제 경계 없이 다 활동을 하고 하시는 작가분들 계신데 네. 평론까지 네. 이렇게 하시는 작가님이 누가였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장욱 작가님 딱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문학계 올라운더다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네. 소설가입니다. 그 노원오문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왜 다뤘던 백수린 작가의 첫사랑의 그 남자 주인공이 노원오문과잖아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네. 그 남자. 네. 왠지 저는 이장욱 갑자기 이제 이 작가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막 겹쳐서 그러니까 세대도 겹치고 왠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백수린 작가님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알고 있으신 건지. 네. 자, 우리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수록된 절반 이상의 하루. 우리가 이제 오프닝 때도 살짝 맛배기로 두 문장 읽어드렸는데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오프닝 때 네. 말씀해주신 내 일본인 친구의 이름은 다카하시 하루인데 라는 식으로 이제 친구를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남성이 예전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하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일본보다 일본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일본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죽은 듯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 하루의 직업이 여행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네. 했더니 여행을 한 걸 블로그에 이제 영어로 쓰면서 블로그에 광고도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떻게 해서 이 하루를 만나게 됐나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네. 좀 젊었을 때, 이 본인은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시력이 안 좋고 라식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일반 회사원이 된 네. 사람이고, 여자친구가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승무원이 된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곳이 인도거든요. 네. 근데 그 인도에서 하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같은 여행객인데 네.
마치 거기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처음 만난 것도 인도에 이제 기차가 굉장히 오래 타고 좋은 칸을 타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어떤 동양인이 그 기차 칸을 막 물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나라에 기안 84가 있다고 그러죠? 맞네요. 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기차를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그 하루오를 알게 되면서 네. 하루오랑 이제 하루오의 말에 의하면 프렌드가 되는데요. 화자가 하루오에게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과 다르다라고 해요. 그러자 하루오가 말하길 자기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일본인도 아니다. 외할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오키나와 태생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절반 이상의 하루오는 어딘지 다른 하루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루오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냐면 여러 가지 불행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뭐 학교에서 왕따에 당하고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도 낙방을 하고 네. 이런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작정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의하면 일종의 자살 여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어서 이제 부산으로 네. 여행을 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때 부산 남포동의 어떤 골목길을 지나다니다가 네. 그 도를 아십니까를 만난 거예요. 그게 좀 독특한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어떻게 반응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포동에서 도를 아시나요로 접근하는 여자와의 만남을 그린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하루가 이제 어찌 보면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 여행 같이 네. 다녔는데 지금 이 한 경험에서 뭔가 5cm 정도의 그 이동을 느끼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네.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정말 그 5cm. 그렇죠. 그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만으로도 네. 정말 생과 사가 달라지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아 이게 여행의 매력이구나. 지금 그 짧은 순간 전율이 느끼면서 여행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인 하루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네.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썼을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부모님의 태생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테고 또 내 속에 갇혀 있는 절반의 나 그걸 여행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라고 지금 애써 지금 저는 그 제목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해석인데요. 네. 덕분에 지금 낭독 덕분에 이게 뭔가 깨우침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네. 네. 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소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 화자도 여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 화자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인생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네. 사실 이 여행을 마치기 전에 자다가 이렇게 꿈인지 아닌지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네. 그 여자친구와 하루오가 엄청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약간 물에 잠긴 듯한 느낌으로 보게 돼요. 어렴풋이. 네. 그러고 나서 여행을 다녀와서 이 여자친구랑은 헤어지고 또 화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네. 이제 여러 이제 인생의 부침을 겪어요. 부침을 겪다가 아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됐다. 캡틴과 결혼을 해서 라는 전 여자친구 그 하루랑 같이 만났던 네. 연락을 받고 뭐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만남이겠죠.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하루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네. 이후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조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어디서 봤다는 거죠? 미국에 비행을 갔을 때 공항에서 우연히 본 것 왠지 같다. 하루를 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너무 좋아서 낭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하루오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은 실랑이를 벌이던 남자가 문득 그녀 쪽을 돌아보았을 때였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빙긋하는 웃음이 남자의 얼굴을 지나갔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젖은 눈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작은 사랑이 하나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이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읽어주신 거예요? 네. 그때 되게 꿈꾸듯이 그 둘이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듣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뭐 아침 드라마다, 주말 드라마다 그러면은 네. 걔랑 무슨 사이였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둘이 무슨 사이였던 거야 그러면 그게 막 현실로 해집기보다는 네. 그냥 이 작가님이 만든 이 장면과 문장과 이 분위기를 그냥 읽으면서 네. 감상하고 느끼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의미를 자꾸 해석하고 그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려는 네. 이런 사고를 좀 버려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윤 작가께서 단편소설 읽을 때 어떤 그런 지침?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잖아요. 저한테는 네. 그게 굉장히 큰 가이드가 됐어요. 그쵸. 앞으로 단편 읽을 때는 이게 끝이야? 서사가 왜 여기 반쯤에서 뭐 절반에 멈춰?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지금도 말씀하신 게 네. 거기에 대한 뭐 그 과거를 해집기보다는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걸 네. 즐기자라는 의미로 절반 이상의 하루 오늘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장욱 작가의 이 소설 뭔가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 번쯤 이렇게 마음 평온하게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좀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추천의 마음으로 이 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사실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듣자마자 네. 이 소설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여행을 가서 그리고 다녀와서 네. 생기는 어떤 말 그대로 5cm 정도의 변화 네.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설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낯선 도시를 가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익명성에 내가 이제 그 즐기게 되잖아요. 내 본능도 마음껏 노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그 5cm의 나를 발견하기 참 좋은 그게 바로 여행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떠나고 싶다. 이 밤중에 우리가 책 한 권을 두면서 여행 충동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행하면 떠오르는 책 이장욱 시인의 단편 소설 절반 이상의 하루 들어봤습니다.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우리 장유진 작가님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이 소설과 딱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텔라장이 이번에 2집을 얼마 전에 새로 냈어요. 네. 거기 수록된 수록곡인 뜻밖의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네, 스텔라장의 뜻밖의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주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뭔가 이 여행에 있어서 세대차가 좀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라고 하면 너무 일반화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지향형의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자 간 첫 여행은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갔는데 그때도 목적이 뭐였냐면 제가 명작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봤었던 내가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에곤 실레? 에곤 실레나 클림트나 뭐 이런 작품들도 빈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쫙 적어서 봐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장 깨기 식으로 그런 국가들을 좀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유진 작가님의 책을 보니까 그 목적지에 도시에 스며들 여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 이제 핀란드를 자주 가시잖아요. 핀란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 핀란드의 속살까지 다 뒤져서 다니는 진짜 찐 여행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라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 책을 봤는데 일의 기쁨과 슬픔 중에서 그 탐페레 공항 얘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서요? 네. 제 첫 번째 소설집인 일의 기쁨과 슬픔의 이제 마지막 수록작인 탐페레 공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화자가 다큐멘터리 PD 지망생이에요. 네. 자연 다큐멘터리 막 북극의 눈물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정작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인데 자기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닫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단기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 가는데 아일랜드로 가거든요.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 핀란드의 탐페레 공항이라는 곳에 잠시 경유를 해요. 네. 거기서
어떤 노인을 만나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시력 장애가 있어서 그 노인이 공항에서 같이 경유하는데 같이 비행기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 PD가 되는 게 꿈이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만난 노인이 그 꿈을 응원해주면서 지금은 여기가 백야인데 겨울에 한번 와라. 그러면 오로라가 너무 예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줘요. 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해요. 그 노인이. 네. 그 노인분은 이제 예전에 사진작가셨다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귀국을 하고 나서 정말로 그 사진과 엽서가 와요. 집으로. 네, 네. 답장을 해야지 생각만 하는데 취직 준비하고 이러저런 일들은 겪느라 내일 보내야지 하다가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화자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지 못했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해서 자기가 원하던 직업은 아니지만 네.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네. 껌 파는 노인을 만나요. 근데 그 껌에 핀란드산 자일리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핀란드에 그때 그 노인을 떠올리면서 사실 회사 다니다가 이런 방송국 공채 같은 거 뜨잖아요. 네. 그 자막이 딱 공채 모집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력서를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력서 포맷을 다운받는데 네.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경험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고 써있는 걸 보고 그 질문만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닫아요. 이력서를.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꺼내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핀란드산 자일리톨 껌을 네. 만나고 핀란드 노인을 생각했던 날 퇴근하고 그때 그 핀란드 노인이 보냈던 엽서를 막 뒤져서 꺼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단물이 다 빠진 자일리톨 껌을 휴지통에 뱉어버리고 코트와 가방을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책상이 놓인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틀 위에 붙은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에 저곳에 엽서가 붙어 있었다는 걸 테이프 위 얇은 종이 찌꺼기가 말해주었다. 아무렇게나 찢겨 남겨진 종이는 때가 타서 새카매졌고 테이프는 접착력이 다해 거의 너덜거렸지만 어쨌든 여태 그곳에 붙어 있었다. 나는 테이프 위에 남은 꼬질꼬질한 종이의 흔적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후회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애써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 어딘가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고 떼어내도 끈적이만 남아있는 날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 내가 그것을 다시 꺼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꺼내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차마 똑바로 바라보기는 힘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천천히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여권을 드러내고 그 아래 깔렸던 노트와 책 한 권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리고 맨 아래 핀란드 노인이 보냈던 편지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깜깜했다. 그곳에 편지 봉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노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일을 없었던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정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가 이미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노인이 지금쯤 몇 살일까를 떠올리다가 고개를 젓곤 했다. 만약에 노인이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미안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봉투를 꺼냈다. 열린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기울이자 툭 하고 내용물이 쏟아졌다. 뒷면이 찢긴 오로라엽서. 그리고 6년 전의 나였다. 촌스러웠지만 그래도 귀여웠다. 세상에 사진 속의 나는 팔자 주름도 없다. 그런데 팽팽한 것은 내 사진 속 내 피부뿐만이 아니었다. 들고 있는 사진이 이상하게 빳빳하게 느껴졌다.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다. 뒤에 두꺼운 종이가 덧대어져 있었다. 점이 많은 알파벳이 쓰여 있었는데 읽지는 못했다. 글씨가 아닌 그림을 보고 그게 시리얼 상자를 잘라서 붙인 거라는 걸 알았다. 이게 왜 붙어 있지? 나는 편지를 꺼내려 봉투를 다시 집어들다가 조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왼쪽 위 주소를 쓰는 곳과 오른쪽 아래 주소를 쓰는 곳 사이에 봉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Do not bend. Photo inside. 구부리지 마시오. 사진이 들어있음. 그 핀란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사진. 네. 6년 전 정말 꿈에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내 꿈을 접는다 그러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사진을 접지 않도록 Do not bend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마주하면서 이 주인공은, 아, 맞아. 나는 이 꿈을 결국 접지 못했구나. 다시 공채 공모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요? 응시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네. 그거를 쓰는 네. 장면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 단편 네. 소설이. 뭐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썼으니까 마음에 드는 점은 이 화자가 이력서를 쓰면서 끝나지 않고 네. 이 노인에게 답장을 쓰면서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노인이 만났던 그 당시에 이미 거의 100살 가까이 된 노인이었어요. 네. 세계 2차 대전을 참전까지 맞아요. 했던. 네네. 그래서 생사가 지금 알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과연 이 노인이 살아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소설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란드의 할아버지가 결국 나의 그 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상상에 맡기는데 전화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소설도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을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탐페레 공항의 숨은 비밀을 알았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거길 다녀오시지 않고 상상 속에서 그린 거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본인이 또 그 후에 탐페레 공항에 갔을 때 내가 쓴 거랑 거의 똑같은데 나의 이 상상력 하면서 스스로 되게 뿌듯해했던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요즘은 그렇지 네. 않은데 네. 그때 15년 전만 해도 그 저가 항공이 허브였어요. 탐페레 공항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제가 교환학생 같이 갔던 그 예진이라는 친구가 네. 탐페레 공항에 가보고 저한테 엽서를 보내줬었어요. 공항에서. 네. 무민 엽서를. 네. 탐페레가 너무 좋다.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엽서의 내용이 기억에 남아서 탐페레를 배경으로 소설을 쓴 거거든요. 친구의 그 몇 마디의 안부 엽서로 상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작가의 상상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거의 그 상상과 실제 그 공항 모습이랑 거의 일치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시던데. 그때는 이제 물론 구글맵 같은 것도 네. 보고 쓰긴 했는데 외관만 보고 썼어요. 글쎄. 네. 안에는 이제 뭐 사람이 없고 이런 걸 묘사했는데 되게 비슷했고 너무 신기한 건 네. 제가 그 친구랑 이번에 다시 15년 만에 그곳에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탐페레 공항 가봐야지 네네. 해서 정말 공항에 가기 위해서 굳이 하루 시간을 빼서 네.
탐페레에 가서 공항만 정말 보고 왔거든요. 거의 빈 공항이었다면서요, 여기다가. 네, 요즘은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가서 공항 투어를 하고 다시 왔는데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진이란 친구는요. 네. 네. 내가 보내준 엽서 때문에 이 소설을 썼다고? 난 내가 엽서를 썼었다고? 이러면서 네. 그거 자체를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에 계속 나오지만 그 탐페레 공항에 대한 그 기억이 아니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말 그 하루를 내서 갈 정도의 그런 투어 코스는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게 간 핀란드 여행인데 네. 그렇게까지 가서 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책도 같이 이렇게 거기서 꺼내서 들면서. 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 뭔가 좀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고요.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친구한테 미안했죠. 저는 이제 제가 쓴 소설이니까 거길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또 친구 또 육아맘이라서 시간을 많이 못 내는데 이미 한번 가본 곳을 또 오는 게 조금 미안했는데 자기가 먼저 독자로서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상상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와봤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는 그 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 그 소설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네. 그게 약간 자기가 직접 봤던 걸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덮어쓰기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원본이 기억이 안 나고 너의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이미지가 마치 원본이라고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설이 사실 제가 여태까지 발표한 소설 중에 가장 오래된 소설이거든요. 제가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하고 3번째로 쓴 소설이에요. 탐페레 공항이. 물론 많이 고치고 다듬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씨앗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공항을 둘러보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짐도 없었거든요. 근데 짐 없이 공항에 가니까 누군가를 마중하거나 배웅하러 온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내가 배웅해주러 왔구나.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배웅해주러 왔다. 네. 약간 이야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짐 없이 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얘를 배웅해주러 왔구나. 그러면서 이 탐페레 공항이라는 소설에게 잘 가라. 이제 내 손을 떠나서 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탐페레 공항과 또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동시에 이렇게 같이 접하니까 제가 마치 그 작가가 돼서 같이 그 여정을 떠나는 굉장히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재밌는 그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중에서 요 부분은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낭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이번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행의 마지막, 제가 이제 핀란드 여행을 친구랑 같이 가고 나서 정말 마지막에 공항 가기 직전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한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낭독해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침 우리 곁을 지나가던 르베인의 서버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했다. 긴장 푸세요. 네? 그리고 즐기세요. 뭘 즐기라는 거야 갑자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가 이어 말했다. 그게 비밀번호예요. Relax and enjoy.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기분이 너무도 좋아져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나왔다. 이렇게 멋진 비밀번호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변함없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던 익숙한 얼굴의 서버. 그는 핀란드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인종적으로 보면 나와 더 가까워 보였다. 어쩌면 15년 전의 나처럼 유학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온갖 구인 사이트를 뒤지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15년 전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무사히 구했더라면 만약
그게 가능해진 세계가 어딘가에 흐르고 있다면 그곳에선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나는 받아 적을 필요도 없이 단번에 쉽게 외워지는 비밀번호를 내 휴대폰에 입력했다. Relax and enjoy.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렀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다. 마지막 순간인데 이상하게 처음처럼 다시 설렜다. 휴식과 향유, 엄청난 비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기분. 언젠가 몇 번의 눈이 녹고 난 뒤 어떤 이유로든 핀란드를 다시 방문한다면, 그래서 헬싱키에,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입장하면 이곳의 와이파이가 내 휴대폰과 자연스레 연결될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과 내가 소리 없이 연결될 것이다. 착 붙을 것이다. 너무나 닮고 또 다른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즐긴 열흘간의 차분한 휴식이 따스하고 청량하게 끝나가고 있었다. 긴장을 푸세요. 즐기세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의 또 이 비밀번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의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 제목처럼 책 사이사이를 들여다보고 노래도 듣다 보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장유진 작가님의 낭독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낭독 여신으로 작은 서점을 더 빛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첫눈. 권선희. 목욕탕 구석 장판 깔린 간이 침대가 일터인 여자. 젖은 팬티, 젖은 브레이저가 유니폼인 화자씨가 손님 얼굴에 오이 갈아얹고 겨드랑이며 사타구니며 정성껏 때를 민다. 힘들 때마다 성수 한 바가지씩 끼얹어가며 날 때부터 굽은 등 숙여 밥을 번다. 좋다고 달라붙은 사내가 하나 있었지만, 눈 맑은 새끼도 하나 있었지만 이유를 말할 수 없다. 외로운 물칸 떠도는 꽃의 자식.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살리네 대들어봤자 둥근 무덤 짊어진 죄만으로도 이번 생은 무조건 화자 잘못이었다. 환각 지나도 화자야 화자야 불리며 목욕탕 휴게실에서 숙식하는 겨울. 싹싹 비벼빤 호피무늬 속옷 창가 건조대에 널며 화자씨 말갛게 웃는 이유. 언니야, 첫눈 온다. 시 읽는 시인 권선희 시인의 목소리로 첫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강하솔과 임보라 트리오가 함께한 눈 내린 새벽까지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여기서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